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 현장 실무 10년, 그중 아파트 3개 현장을 직접 경험했고, 이후 대학에서 건축 시공을 22년간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낡은 아파트에 베팅하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차장이 확보된 저층 아파트나 빌라를 합리적인 값에 사서 제 손으로 제대로 수리해 직접 거주하겠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제 30년 경력에 근거한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5가지 데이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낡은 5층 이상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을 기대하는 베팅입니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지어진 20층 이하의 준신축급 구축을 그대로 사는 길입니다. 셋째, 주차장이 확보된 저층 아파트나 빌라를 사서 수리해 거주하는 길입니다. 저는 세 번째를 택합니다. 이유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강남이나 핵심 역세권 같은 일부 입지를 빼면 대부분의 곳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빚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위험만 미리 걸러내면 값이 싼 저층이나 빌라를 사서 수리해 사는 길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합리적입니다. 왜 그런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남의 자료를 옮겨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 틀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건축으로 돈을 버느냐 마느냐는 사실 이 한 줄짜리 공식으로 끝납니다. 재건축 이익은 늘릴 수 있는 집에서 기존 집을 뺀 여유분의 분양가를 곱하고 거기서 공사비를 뺀 값입니다. 이 값이 플러스면 사업이고 마이너스면 그게 바로 재분담금입니다. 어느 단지든 예외 없이 이 한 줄로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단지를 보든 딱 3가지만 봅니다. 첫째, 여유분이 있나? 기존 용적률이 150% 이하인가? 넘으면 늘려 팔 집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분양가가 받쳐주나? 치솟은 공사비를 덮을 만큼 분양가가 높은 입지인가? 셋째, 비례율이 100%를 넘나? 100을 밑돌면 그 차액이 곧 재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식은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어떤 단지든 5분이면 베팅인지 사업인지 직접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의 분모, 공사비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정비사업의 평균 평당 공사비는 2021년 480만원에서 2024년 843만원으로 5년 새에 약 68% 뛰었고 2025년에는 압구정이구역, 여의도 대교 아파트, 성수, 전략정비구역처럼 평당 1100만원을 넘는 단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사실입니다. 공사비는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옵니다. 인건비,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안전관리비, 자재비가 모두 하방경직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올라간 비용 구조는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계도 입을 모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즉, 공식의 분모는 앞으로도 계속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공식의 분자, 분양 수입입니다. 분모인 공사비가 이렇게 커졌으니 사업이 되려면 분자, 즉 분양가가 그만큼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분자가 부족하면 그 차액이 그대로 조합원 분담금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압구정이구역은 추정 분담금이 1년 새에 3.2억에서 10.5억으로 뛰었고 비례율은 62%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대치음마는 단지 내 최대 약 97억, 개포주공 67단지는 당초 환급 예상이 1억 원대 분담금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분양가가 높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2026년 2월 기준 전국 미분양이 6만 6천 가구, 그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3만 1천 가구로 14년 만에 3만 가구를 넘었고 이 악성 미분양의 84.5%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분자, 즉 분양가가 공사비를 덮어주는 입지는 강남 핵심 역세권 정도로 극소수라는 뜻입니다. 결국 공식의 두 변수가 지금 둘 다 재건축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저층 아파트나 빌라일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입가가 낮습니다.
이 같은 생활권의 고층 신축에 비해 평당 부담이 작아 자금이 적게 묶입니다. 둘째, 대지 지분이 큽니다. 저층일수록 한 가구가 깔고 앉은 땅이 넓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본질은 결국 땅값인데 저층 빌라는 이 땅의 가치를 두텁게 확보합니다. 셋째, 밀도가 낮아 관리가 단순합니다. 세대수가 적으니 층간소음, 주차 경쟁, 관리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넷째, 정비 사업을 기대가 아니라 선택지로 둘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리모델링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실거주로서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핵심은 기대를 가격에서 빼고 실거주 가치와 땅값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층과 빌라에는 분명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 확보를 매수의 절대 조건, 1순위 필터로 둡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거주 만족도의 1순위입니다. 오래된 저층이나 빌라의 가장 흔한 불만이 주차난인데 주차만 해결되면 거주 만족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팔거나 세를 놓을 때 결정타가 됩니다. 세대당 한 대 이상 주차가 되느냐가 매도와 임대의 속도, 그리고 가격을 좌우합니다. 황금성의 핵심이죠. 셋째,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공사비나 금리, 정책은 제가 못 바꾸지만 주차가 되는 집만 고른다는 원칙은 매수 단계에서 100% 제 손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80년에서 90년대 저층 단지나 구축 빌라는 세대당 주차가 0.3에서 0.7대 수준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주차 확보 여부를 가장 먼저 거르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 왜 수리냐? 답은 간단합니다.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새집 효과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을 30평형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 수리는 평당 100만원에서 250만원, 30평이면 대략 4천만원에서 6천만원입니다. 반면 재건축 분담금은 평당 공사비가 800만원을 넘으면서 30평대가 최소 2억원, 단지에 따라 수십억까지 갑니다. 수천만원과 수억원, 자릿수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수리는 10년, 1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 몇 주 후 바로 새 집에서 살거나 세를 놓을 수 있어 현금 흐름이 오늘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사 범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마감과 설비 위주로만 손보면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 다르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을 말씀드린 건 나만 할 수 있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현장과 강단에서 30년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이 방법이 결코 전문가만의 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위험 몇 가지만 미리 걸러내면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그 길을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수 전에 딱 세 가지만 점검하십시오. 누수, 균열, 노후 배관입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홈인스펙션 업체나 건축사와 동행하여 점검을 받으면 수십만 원으로 수억 원짜리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둘째, 수리는 구조를 건드리지 말고 마감과 설비 위주로 하십시오. 표준 계약서를 쓰고 견적을 두세 곳 비교하고 공사비를 단계별 기성으로 지급하는 것. 이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거품과 부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차되는 집만 고르십시오. 이건 전문 지식이 전혀 없어도 매수 단계에서 100%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필터입니다. 전문가는 안전한 길을 미리 검증해 드릴 뿐이고 그 길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제 10년에서 15년의 총비용과 리스크로 두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입주 시점은 재건축은 10년에서 15년 후지만 제 선택은 수리만 끝나면 몇 주 안에 바로 입주합니다. 추가 비용은 재건축은 분담금이 수억에서 수십억이지만 제 선택은 수리비 수천만 원입니다. 불확실성은 재건축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 높지만 제 선택은 제가 통제함으로 낮습니다. 통제 가능성도 재건축은 조합과 정책, 금리에 종속되지만 제 선택은 매수와 수리 모두 제가 결정합니다. 마지막 행을 봐주십시오. 실행 난이도입니다. 재건축은 조합과 정책에 종속돼 개인이 바꿀 수 없지만
제 선택은 앞서 말씀드린 점검과 계약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초기 매입가가 조금 낮아 보여도 분담금과 기회비용, 무산 리스크가 더해지면 실제 총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재건축의 성패는 결국 입지가 결정합니다. 강남이나 핵심 역세권급 입지가 아니라면 저는 기대에 베팅하지 않고 삽니다. 여기서 매수 전에는 5가지를 점검합니다. 첫째, 주차장이 세대당 1대 이상 확보되는가? 이게 1순위 필터입니다. 둘째, 기존 용적률이 150%를 크게 넘지 않는가? 땅의 여유를 봅니다. 셋째, 구조와 누수, 배관 같은 핵심 하자가 제 기준에서 수리 가능한 범위인가? 넷째, 재건축 기대가 가격에 이미 얹혀있지 않은가? 거품을 배제합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실거주나 임대 가치가 충분한 입지인가? 정리하면 저의 최종 결정은 이것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저층 아파트나 빌라를 사서 제 전문성으로 직접 수리해 거주한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말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결정은 단지별 사업성과 세금, 대출 규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